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공식 창당 행사 마치더니 오늘은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요? 그걸 꼭 해봐야 실태를 안단 말입니까? 여태 몰랐으면서 서민 대중의 삶을 고치겠다고 말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미지 개선용 사진이 필요했나요? 옆에 직원들이 이런 이벤트 한번 해보자고 해도 나무라면서 못하게 하기는커녕 짜준 일정표대로 움직이며 카메라 앞에서 힘든 표정 짓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다 하면서 앞치마 벗고 검은색 큰 차에 올라 차 창문 빼꼼히 내려 손 흔들고 갈 것 아닙니까? 휴일도 없이 한 달 내 알바하고 받은 월급으로 한 달 살아보시든가요. 시장 어물전에 가서 손가락 끝으로 고등어 집어들고 사진 찍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인으로부터 이제 바쁘니 그만 좀 찍으라는 핀잔까지 들었더군요. 얼굴 화끈거리지 않던가요? 30년 전과 어찌 그리 판박입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근본 인식이 없으니 이런 이벤트나 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알바 노조 찾아가서 일단 귀 쫑긋하고 잘 들으십시오. 거기 가면 온갖 통계와 실상 그리고 대책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없는 돈 쪼개서 자료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연봉으로만 1억 4천만 원씩 받는 의원 나리들이 할 일, 그들이 이미 다 해놨단 말이다, 이겁니다. 이런 쇼 지겹습니다. 제발 집어치우십시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6분 되기 10초 전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 간밤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겠다고 긴급 발표를 했죠. 그래서 조금 밤 그리고 아침 사이에 뉴스 흐름들이 크게 바뀌긴 했습니다. 북핵 실험 이후 예상은 되어 왔던 건데 어쨌거나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가고 그 고조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에는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장이 가 있습니다. 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한 배경, 그런 것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뉴스 브리핑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가 있는 도중에 로켓 발사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당일인 2일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사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등을 만류하기 위한 설득 차원이었으며 결국 이 설득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HK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어제 북한 정부로부터 8일에서 25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통신연합도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실은 화물열차가 북한 평양의 미사일 조립 공장을 출발한 것으로 포착되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점차 가시화됐습니다. 우리 군 역시 북한이 조만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서해에 이지스함을 급파하는 등 예의주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차 힘을 얻으며 한반도 정세에 적신호가 켜지는 듯하자 우다웨이 대표가 전격 방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실시된 중국 고위관리급 방북으로 그 행보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례적으로 우다웨이 대표의 평양 도착을 알렸습니다. 네,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에 가기에 앞서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북핵 제재 방안 이런 것을 긴밀히 의견 조율을 하고 북한에 들어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은 베일에 가려 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설득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방북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을 통해 북한의 한미일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한 당일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의 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통보한 만큼 북한이 예고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격적인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에도 미사일 발사 계획 등을 감행하는 북한의 행보에 따라 향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 역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시각에 따라서 미사일, 로켓, 위성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켓 추진체라는 점에서는 로켓이라는 게 좀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요.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탄, ICBM 이런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 위성은 북한 측의 표현이라는 것을 물론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내 언론들은 다 미사일 이렇게들 쓰고 있죠. 로켓 이렇게 쓰는 게 좀 중립적이긴 합니다만 아직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 어제 심야의 긴급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국제기구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을 두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유엔은 안보리 결의 2094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 등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어제 로켓 발사 통보 이것을 기점으로 다시 북한의 로켓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지구 관측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언제든지 미국 본토로 실어보낼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8년 백두산 1호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4차례의 발사는 위성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였습니다. 네,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 13,000km인 ICBM을 쏘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여름부터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증축 공사를 시작해 기존 50m보다 10m 이상 높아진 67m의 발사대를 세운 것도 이 같은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ICBM 개발을 완료할 경우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관건은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에도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진입체 기술과 탄두 보호 기술의 확보 여부입니다.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만 확보한 기술적 수준을 북한이 달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분야의 한 전문가는 오늘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며 원천 기술 자체는 오래된 기술일지 몰라도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개량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NSC 채널 본격 가동될 움직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목적으로 한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조만간 가동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채널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공식 논의를 앞두고 있어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드 도입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높습니다.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양국 NSC 차원에서의 공조를 모색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사드 유용론을 펼쳐온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측이 공식 요청하는 대로 사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일본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바로 요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요격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그 요격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영공 침해로 간주하고 요격하겠다, 즉 군사 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을 내각의 관계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서울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거기서 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 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우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류 교수는 작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지문에서 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이런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빗대 먹는 사람 대중, 흑산도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류 교수는 학생들이 항의하자 나만의 교수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비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노건호 씨는 류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건호 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 외에 부산대 철학과 최모 교수도 16대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로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듣자 하니까 참 별소리가 다 있군요. 나만의 교수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 이게 쉽고 재미있는 그런 지문으로 들리십니까? 노는 17살이었고 그의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빗대 먹는 사람 대중이 흑산도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 네, 어디가 재미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 비극입니다. 이런 판결을 낸 법원도 비판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정의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23일이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선거구 획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의 합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 의장은 재외선거임명부가 24일부터 작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지노선을 23일로 언급하면서도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안은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기업활력 제고특별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로부터 듣기로는 재외국민 선거 준비를 위해서 24일부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과정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4월 13일 총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그에 대해 두 대표님이 충분히 납득하고 계시고 오늘부터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오후 2시에 열 계획이라며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 지나갔다. 야당이 협조해서 원샷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며 본회의 개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원래는 서울대 법대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는데
이번에 총선 출마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대 교수직 복직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두고 만약에 총선 떨어지면 다시 서울대에 가서 교수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교수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꽃놀이패로 쓴다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13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대구에서 진방연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교수의 총선 출마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강단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와 정 전 장관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1월 중 정 전 장관의 복직원이 접수돼 같은 달 13일로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말부터 1년 5개월 동안 휴직 상태였던 정 전 장관은 학교 쪽에 거취 표명 요구를 받고 지난달 복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정 전 장관이 교수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은 교수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공립대 교수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지만 교수들은 이 규정에서도 예외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교수직을 사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던 정 전 장관이 교수직에 복직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평생 직장이나 다름없는 강단으로 복귀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새누리당 돌아가는 걸 보면 밥도 따로 먹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따로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당 후보, 예비 후보들 막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분당 수준이어서 일부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의 여당, 한나라당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 한 달 앞두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연대로 쪼개진 분열사가 반복될 위기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 이후 8년 뒤 친박은 진박으로 한층 진화했고 비박계는 수에서 앞서지만 말 그대로 비박계, 새로운 구심점이 흐릿합니다. 사실상 계파가 갈리는 유일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정책도 이념도 아닌 오로지 인물 정치입니다. 8년 뒤 새누리당 내전은 그렇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무소속 연대로 쪼개진 분열사가 반복될 위기다 그랬는데 위기인지 아닌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친박에서 진박으로 그리고 서청원에서 최경환으로 이렇게 다들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그 싸우는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친박계 수장을 맡았다면 최근엔 최경환 의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태세입니다. 서 최고위원이 지도부 내에서 친박계를 대변하고 평의원 신분으로 자유로운 최 의원은 외곽에서 총선을 이끄는 역할 분담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최 의원의 현장 정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분신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비박계는 반발하고 있죠. 친박계가 진박으로 한층 노골적으로 뭉치면서 비박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대놓고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는 불만입니다. 비박계에선 진박 마케팅이 결국 당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비박계 예비 후보는 적극 지원에 나서는 친박계와 달리 비박계에선 지원도 없이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뿐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는 당대표란 위치가 비박계 입장에선 오히려 손해인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영입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신진기예로 평가받는 비교적 젊은 후보들, 당내의 중진 의원 또는 유력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출마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갈이를 위한 것이다. 이런 평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진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중진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내면서 물갈이를 위한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대 교체 바람이 중진 유력 의원들의 인지도와 경험을 뚫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박원순의 사람으로 불리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사선 신계륜 의원의 성북을 출마를 선언했고 천준호 전 서울시 기획보좌관은 삼선 유인태 의원의 도봉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원순 사람 장백건 전 서울시 시설공단 감사는 더민주 소속으로 성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성동갑은 안철수 의원 이후 벌어진 탈당 사태 중 더민주를 떠나며 불출마를 선언한 재선 최재천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일각에선 박원순계 인사들의 서울 동북지역 출마가 박 시장이 구상 중인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정책과 후보 공약을 연계해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밖에도 어떤 사람들이 중진 거물들을 향해서 한판 붙자 이러고 나섰습니까? 이 밖에도 더민주 소속 금태섭 변호사는 사선 신기남 의원의 강서갑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한때 안철수의 입으로 불리며 안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더민주의 뉴파티 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 조치를 받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교동계 막내 이훈 당무혁신실장은 재선 이목희 정책위의장의 지역구 금천구에 도전장을 내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통한 통합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민주의 영입 인사들과 뉴파티 위원회 소속 인사 등 신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총선 출마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생일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낸 난초를 청와대에서 3번씩이나 퇴짜를 놓다가 대통령한테 혼쭐 나고 나서 다시 그럼 가져오세요, 받을게요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사람들만 중간에서 고생하고 이 무슨 코미디냐고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 여파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뒷끝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뒷끝 장렬 5대 명장면 이런 게 화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64살 생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내려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후 청와대는 처리가 합의된 법안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하난을 주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정무수석이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나중에 보고를 받고 크게 질책을 하셨다고 한다며 난을 받았습니다. 정무수석의 판단착오 탓인지 자신을 돕다가 제1야당 대표로 변신한 김 위원장을 향한 박 대통령의 노기 때문인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간의 사람들이 후자에 무게를 두는 건 박 대통령의 뒤끝 전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그 뒤끝 장렬의 첫 번째가 상가에 조화 보내지 않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 사흘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끝내 근조 화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당사자가 사양할 경우 화환을 보낸 관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는 딸을 결혼시키며 화환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보냈습니다. 네, 누구한테는 보냈고 누구는 안 보냈고 그러니까 좀 밉보이거나 싫으면은 초상하면 직접은 못 가도 하나 보내는 건 우리 전통 예법상 당연한 건데 애사는 안 챙겨 경사는 안 챙겨도 애사는 꼭 챙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또 보내고 그랬군요. 또 다 불러서 밥 먹는 자리에 누구는 일부러 안 부르고 이렇게 물 먹이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개 중견국가협의체 국회의장들을 접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작 중견국가협의체의 주최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초 박 대통령은 믹타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 의장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접견 형식으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정 의장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정도 앞선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정부에 수정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은 국회법 중재안을 제시해 박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의장들 5나라 국회의장들 모아서 밥 먹는 자리에 정작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부르지 않았다. 다른 5개 나라 국회의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의전이 있나,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밥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사사건건 청와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쏘아붙이고 이러니까 뭐 밉긴 미웠겠죠. 상가에 조화 안 보내고 밥자리에 초청하지 않고, 세 번째는 눈 안 마주치기? 야, 이건 아주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열린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귀빈석에 함께 나란히 앉은 주요 인사들 가운데 김 대표와는 헤어질 때까지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네 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정이 다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은 별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네 라고 주변에 말한 김무성 대표 얘기가 더 재밌군요. 눈 안 마주치기보다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부르긴 부르되 저 멀찌감치 안 친다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찬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심을 끈 건 자리 배치였습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자리한 원형 헤드 테이블에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자리했고 그 옆으로 상임위원장인 의원들과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테이블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는 오찬장 가장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 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부르긴 불렀군요. 자, 마지막으로 잊지 않기라고요. 이건 뭐 어디 지부책이나 수첩 같은 데 꼼꼼히 써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난해 10월 2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 원내대표에게 아까 뵈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예전에 저보고 그년 인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말씀 잘하시면 인기가 더 좋아지고 잘 되실 텐데 인물도 훤하시고 왜 그때 인연 그년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색하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휴 그때는 뭐 죄송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46일간 단식했고 교황이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손을 꼭 잡았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생활비가 없어서 일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46일간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진상규명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김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은 잠정 중단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대출은 더 이상 할 곳이 없고 당장 생활비와 월세 낼 돈이 없어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며 투쟁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요즘 이런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무는데 실지는 있어 왔는데 어디서 한번 큰 사건이 터지면 유관, 관련 기사, 비슷한 기사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또 크게 보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런 사건이 몰리는 것으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만 또 끔찍한 얘기입니다. 1년 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이기도 한 그 여중생의 아버지가
딸을 살해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년가량 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목사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간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오늘 폭행치사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씨와 계모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막내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가량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의 시신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저녁쯤 훈계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C양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신고했습니다. 네, 내일이 입춘입니다. 날씨 어떻답니까?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도에서 2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5시 39분 50초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진짜 인터뷰를 하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래는 자기가 표창원 교수보다도 더 먼저 입당 영입 제의를 받았고 입당 의사를 밝혔는데 언론에는 표 교수가 제일 크게 나서 표 교수가 영입 1호가 됐다. 나는 영입 영어다. 1호 앞에 영어다라고 말하는 이헌욱 변호사인데요.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정력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계에 출사표를 던진 신진기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당 갑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의석을 내준 적이 없는, 다만
보궐선거 때 손학규 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에게 한 번 졌던 그거 말고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진 적이 없는 분당 글이 출사표를 던진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참여연대 시절에 이 변호사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게시판을 잠깐 보죠. 신가동 코브라님.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네. 광주에서 열리나요? 2월 3일 오늘이군요. 오늘 오후 7시 5.18 민주광장. 이른바 그 전남도청 그 유명했던 역사적 장소죠. 지금은 건물 몇 동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아시아 예술문화전당인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던데 며칠 전에 가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답니다. 예, 오늘 7시니까 네, 광주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서도 좋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눈을 안 마주치는 것보다 마주치는 게 더 무섭다. 오동팔님, 아유, 그 SNS에 많이 돌던 그 표독한 표정에 아주 아시죠? 사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뭐 사진이다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네,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단군님, 쉬운 해고, 취업 규칙 쉬운 변경 등 재벌 입맛에 맞는 법을 전통시장에 가서 개혁법이라고 떠드는 것이 정말 역설적이다.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 대표 시장에 가고 한 쇼 같은 거 제대로 꼬집어 주셨네요. 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나 봅니다. 사도 요한님, 작년 말에는 김장 담그러 가더니 예전에 어떤 분은 순댓국 먹으면서 아직 배고프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요. 네. 이재향님 의견 들어보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서민 코스프레 하느라고 무쫄, 김무성 대표의 닉네임이기도 하죠. 무쫄, 고생이 많네. 코스프레는 좋은데 영업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몇 장 찍었으면 됐지 계속 붙어서 이렇게 하네. 좀 나가줘. 그러다 나중에 나가. 뭐 이런 말까지 시장 상인으로부터 들었던. 네. 끝내 이길이라님, 저녁밥 하다가 칼질 멈추고 손 닦습니다. 아, 벌써 저녁 채비하실 시간이신 모양이군요. 5시. 예, 그렇겠네요. 끝내 이길이라님, 이강윤 앵커 칼 같으시다. 오늘 오프닝 멘트가 제발 그들이 듣고 가슴으로 베이도록 상처로 남고 그 상처를 매일 반성하며 쳐다보기를 바란다. 예. 칼 얘기가 많습니다. 칼질 멈추고 손 닦으시고. 오케이 마리님은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돼야 한다. 영어 유명한 맥심 격언 그거 빌려서 반어법으로 아주 일갈하시는군요. 어제 김무성 대표의 시장 방문 계획표라는 것을 어디서 누가 찍었던 모양이에요. 전통시장 방문 이동 동선 및 방문 점포라는 제목의 지도에다가 이렇게 어디 들르고 어느 길로 걷고 이것을 누가 촬영을 해서 그대로 올리셨군요. 게이트 5로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돌고 동경식품, 남대문 떡집, 빅3 이런 데 들려서 김진호 호떡집에 들렸다가 게이트 4로 나온다. 예, 참 저런 거 쓸데없이 참 애씁니다. 네, 인터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연결에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교체를 하고 어쩐다는데, 그래서 좀 말미를 줬는데, 여의치 않은 모양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하고, 통화할 일도 많고, 그렇겠죠. 조금만 연결될 때까지 잠깐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해라, 근혜연님. 간만에 의견 소통하네요. 텍사스에서 청취 중입니다. 글 잘 올려주셨습니다. 슈퍼 화요일 미국 경선 아이오와주 코카서스는 어제 있었고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 미국 경선 뒷얘기들, 물론 댁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집하거나 들으시겠지만 소소한 얘기들, 분위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 대선 상황을 중계하는 앵커의 특별한 멘트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통신원이 없는 건 다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기사화 되니까 누구나 비슷한데 거기 계시면서 텔레비전을 물론 이제 텔레비전을 보실 수 있다면 말이죠. 텔레비전 보시다가 특이한 표현 이런 것들 그러면 훨씬 생생해질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부탁해 주신 것도 있고요. 자, 네. 아직도 이거 참
답답하군요. 서울대 조국 교수가 꽤 칭찬하고 또 후원회장도 맡아주었더라고요. 정치 신인인데 그래서 꽤 기대가 큰 것을 엿볼 수도 있었는데 분당이면 험지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분당에 뭐 제가 20년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몇 년 살면서 뭐 선거 이렇게 지켜보니까 새누리당의 요새 같은 그런 것은 맞긴 한데 야당으로 보면 험지 중에 험지인 것은 맞는데 최근에 치러진 시장 선거 때는 분당 지역에서 더민주당의 그때는 뭐 새정치연합이죠. 이재명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표를 더 얻었어요. 분당 지역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56%인가를 얻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이겼죠. 전통적으로는 구성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당 후보들이 표를 많이 얻었고 분당 지역에서는 보수 계열의 정당 후보들이 항상 이겨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투표 패턴, 몇십 년 된 투표 패턴을 깨트린 첫 번째 후보입니다. 분당 을 지역에서 손학규 후보가 이긴 것, 뭐 그것도 있겠고요. 그땐 재보선이었으니까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분당 사람들은 무조건 새누리당만 찍는 그런 건 아니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표를 주니까 분당 뭐 천당 아래 분당 이거는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냥 자만심에 찌들어가지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이웃들을 보더라도 무조건 눈 딱 감고 1번만 찍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고요. 그나저나 참 인터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답답하실 거고 저는 속이 탑니다. 오늘따라 또 아이패드까지 말썽이어가지고 저는 또 휴대전화도 놓고 와서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제 앞에 좀 떨어져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데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동할 수 있는 모든 게 지금 최악입니다. 광주 어울공방님, 최선동 조합원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곧 이어서 단행될 우리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국민TV 국민라디오의 개편에 대해서 말씀 주셨군요. 들을 만한 것들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 화합도 좋지만 그러면서 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많이 안타까움 이런 것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현익 변호사는 이현욱 변호사죠.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사법고시 하고 나서 변호사 일 하다가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비교적 소리 안 나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안진걸 씨하고 또 해서 출연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웬만한 얘기는 했을 텐데 오늘 인터뷰는 계속 한양 없이 그쪽 배터리 사정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결정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연기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참 생방송 아슬아슬 늘 항상 살얼음판인데 예고까지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저는 허탈하고 여러분께서도 좀 실망하시겠습니다. 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